오늘 자유지성 라이브 강의 74회고요. 정주영 회장님의 삶으로 본 부와 성공의 법칙 9화입니다. 오늘은 정주영 회장님으로부터 인생의 철학,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경부고속도로의 대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비화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MBC에서 인터뷰했을 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점을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방향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어 나가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정주영 회장님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2명 잃으셨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극심한 슬픔과 고통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담긴 인터뷰를 제가 8분 정도로 편집을 했습니다. 1998년 인터뷰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총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같이 해볼까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년에 투기다 각종 이런 것으로 해서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큰 돈을 만진 그런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 혼동에서 오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좀 따가운 시선이 아니겠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래에 부동산 투기다 해가지고 말이 많고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었고 여러분은 기업의 회장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지힐님,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먼저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곧 사람들에게 변화시켜야 되는 인식이라고 할까요? 풍요님, 큰 돈을 벌었다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래야 큰 돈을 번 사람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올리오고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윤정님, 공부해라. 보라보라님, 경제원리상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누군가는 흐름에 따라 돈을 벌고 누군가는 배 아파 할 것이다. 상성날개님, 가치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를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박은희님, 쌈짓돈 모아 잘 살아보자고 투자하는 건데 잘했다. 고만하로님, 물은 흘러야 하고 냇가에서 강으로 물이 흘러가고 다시 계곡으로 흐르는 거지요.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리치맘님,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답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웅이님, 그들도 실천한 것이다. 여러분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중간은 없다님, 요즘 세대는 인터넷 세대라 지금까지의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정보가 빠른 세대다. 그들의 선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다음님, 부자를 보고 배워야 한다. 나도 그랬다. 여러분도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훌륭한 대답을 해주셨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저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각들을 나누고 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움직임이지만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고 그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에 불평, 불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견으로 표출하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변화되어야 결국 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변화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언론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님 뭐라고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답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이제 부동산 투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매스컴이 떠들어댔지만은 실제 투기를 한 일이 있냐? 투기를 한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투기를 한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냥 우리나라 세법에 대한 걸 모르죠. 네. 우리나라 세법이 큰 소득은 71%를 모든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 생각이 자, 세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되었건 법인으로 투자를 했다면 법인세가 되었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당시에 71%였나 봅니다. 청빈 낙도를 이럴 때는 기본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여지껏 살아왔기 때문에 근대 산업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탓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빈낙도, 그러니까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라는 게 상업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쪽을 장려했던 게 아니고 청빈낙도라는 방식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 성장, 발전, 근대화, 산업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성장, 발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정확히 정주영 회장님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 사회로 들어가고 선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같이 발전하려면 우리나라가 그 이해가 훨씬 넓어져야지 발전하고 선진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선진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부와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고 투자를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 전체가 융성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경제를 공부하고 투자를 공부하고 그 투자에 따른 부의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은 그 규제는 철폐가 돼야 될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인식은 그렇지가 않죠. 정치인들마저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규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규제가 풀리는 순간 이 나라는, 이 사회는, 국민들은 융성하게 부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만하로님, 입으로 청빈낙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랬었나?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죠. 정치인들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다 자신들의 부와 이권을 쌓아오고 있었던 것인 거죠. 보라보라님, 역시 깨신 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분,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만약에 젊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부를 이루어서 이 사회의 중심이 되고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아마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제와 투자와 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언론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부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정주영 회장님처럼 당당하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가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에요. 26년 전에 이미 저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시대를 앞서간 분이죠.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의 삶으로 본 부와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함께 해볼까요? 회장님이 생각하는 돈이란 과연 무엇인지 말이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사람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은 모든 그 정말 참 어느 나라든지 돈에 얽매여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한 그 수단으로 쓰는 그 용품이지 우리가 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과거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나 유동을 하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돈에 집착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돈이 하나도 없을 때나 노동을 하던 때나 제가 이전 강의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막노동을 하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죠. 돈이 없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돈에 집착해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나 부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말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돈을 의식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쫓으면 돈은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도 돈에 집착해서 돈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뢰와 신용을 쌓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서도 나오지만 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생각을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지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한 거는 정주영 회장님의 긍정의 마인드죠. 긍정 프레임, 감사 프레임, 긍정 마인드. 이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에 집착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훈과도 통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가훈이 뭡니까? 가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가훈을 물려줄까요? 길게 오늘날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에게도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거나 학벌을 남겨주려고 애쓰지 말고 부모의 그 성실한 행동으로 정신을 계승해주면 그 자녀들은 우애에 있고 올바른 정신을 본받아서 또 그리고 다소 어립더라도 우애에 있고 행복하게 살 거다. 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거나 학벌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정신을 물려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은 남들의 신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여건 때문에 이제 서서히 주저앉거나 현 상태 유지해도 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외국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내 보도도 다 되고 하는데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죠? 네. 자, 지금 한국 경제가 안 된다, 침몰한다, 내지는 현 상태 그대로 평행선을 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고 폭락론자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국 경제와 자산시장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답변을 올려보시겠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인터뷰했을 때가 IMF 경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라서 부정과 비관만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허리띠 동여매고 앞으로 뛰어나가자. 우리는 전진하자.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성장한다. 우리는 부자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하고 우리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해도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태우 형님,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진다. 계속 가야 한다.
이야, 최우영님 말씀이 명언입니다. 맞습니다. 상상날개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신뢰를 쌓아서 해나가라. 정윤정님, 한국 경제 수출이 상승되고 내수도 좋아질 것이다. 긍정과 낙관으로 장기 우상향한다. 상상날개님, 리치맘님, 긍정과 낙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일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어두웠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박은희님, 앞으로 잘 될 거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부지런하니까. 정말 일국 보도나 일국의 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이 현대 평양선을 가거나 후퇴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고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는 상승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후퇴할 일은 절대 없고 계속 우리나라는 상승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드님 두 분을 먼저 잃으셨습니다. 이러한 그 인간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사람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깊은 생각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게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참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걸까요? 아들을 먼저 잃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는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걸까요? 최우영님, 정직하게 사는 것. 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윈지일님,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우린 매 순간 자기를 성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조민정님, 당당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네요. 답변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세 가지를 운명이라고 봅니다. 네. 첫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건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운명적으로 어떤 집안에 어떤 국가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때는 그건 운명이다. 이렇게 보고. 정주영 회장님은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운명이라고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태어난 건 일단 운명이다. 김경선님, 즐거움이 열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살자. 리치 프리덤님, 내일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는 당당하고 힘찬 삶을 살아가자. 박은희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운명론을 꺼냈네요. 남녀가 만나는 게 또 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수많은 남녀 중에 어떻게 용케 그 때를 맞춰서 만나서 인연이죠. 참. 네, 그것도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죽어가는 것도 운명이다.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냥 곧 체험을 합니다. 이것은 다 운명이다. 생사에 대한 운명이지 그런 걸 계속 참 마음 아프게 하면은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건 아주 잊어버리고 체험하고 삽니다. 네. 고통스러운 순간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운명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태어나서 여러분을 만난 것도 운명 같은 일이죠.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것이 운명 같은 일이다. 그리고 죽는 것도 운명이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파페포포님, 집착하지 말고 운명을 수용해라. 그렇죠. 우리가 만난 것도 운명이지요. 보면 상당히 그 카리스마적인 제왕으로 군림하는 경영인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렇게도 혹시 보여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처럼 많은 생각은 미처 못하니까 내 생각을 못 따라오죠. 그때는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말 참 다 같이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하고 일생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에도 많은 생각을 했다가
일하는 시간은 빨리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일이 많을 걸로 봅니다. 예. 그러나 하는 판단이 그릇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긴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많은 생각을 했다. 또 실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24시간이 딱 주어져 있다. 시간은 적은데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실행을 빨리빨리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화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정주영 회장님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된다. 1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지나간다. 하루가 쌓여서 1년이 가고 10년이 간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등따숩게 허송세월하면서 누워있지 말고 실행을 빠르게 해라. 실행을 할 수 있게 평소에 생각을 언제나 많이 해놔라. 그래야 실행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생각만 하고 만다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만 하죠. 그리고 실행을 안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실행을 빠르게 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그 시간을 매우 밀도 있게 써라.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까지 살아오시는 중에 뭐 개인적이든 사업이든 아주 고통스러웠거나 또는 막 수치스러웠다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자, 여러분에게 아주 고통스럽거나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라고 질문했네요.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거나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은 있었겠죠. 김경선님, 네. 리치맘님 있죠. 힐링님, 많습니다. 윈지일님, 당연히 있었죠. 많지요. 고만하로님, 지금도요. 보라보라님 있습니다. 정윤정님 있습니다. 리치프리덤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정주영 회장님의 삶을 8화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청 많았죠. 리치맘님 말씀처럼 힘들었던 일이 많았죠. 가족들과 함께 판잣집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적도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모두 다 불타버려가지고 자동차 수리 공장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목 놓아서 울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답변을 예스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생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정주영 회장님은 고통스러운 일이 정말 많았죠. 고령교 공사했을 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떠안았죠. 거의 7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29 행사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700억의 빚 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고통스러운 일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진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없어요. 늘 강조하시는 그 담담한 마음 자세가 바로 그것과도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고통스럽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긍정의 마인드, 진취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실제로 고통스럽지 않은 거고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집니다. 괴롭다고 말하는 순간 내 모든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진취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고통스럽지 않고 나는 이걸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인드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야지 이거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진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일 없어요. 늘 강조하시는 그 담담한 마음 자세가 바로 그것과도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네. 항상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참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담담하게 생각하면은 아주 더욱 굳세고 총명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도 굳세어지고 지혜는 좀 더 총명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 경제 입국 또는 뭐 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라고 뜻을 갖고 있는 웅지를 품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이 한국 근대사의 경제를 쭉 함께 살아오신 회장님으로서는 어떤 말씀을 그분들에게 주시겠는지. 자,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가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주시겠는지요? 자, 여러분 답변 올릴 동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은희님, 힘드셨겠지만 리더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했다. 초빈님, 큰 고난을 견뎌내면 위기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며 견디었습니다. 김경선님, 꿋꿋이 그 자리를 버티었습니다. 보라보라님, 상투 잡은 거 안 고통스러워요. 김경선님, 역전세 버텼더니 전세가 오르고 있네요. 올리오고님, 고통을 체화하고 승화시킨 경지. 힐링님, 지나고 나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는지요? 리치맘님, 신용을 축적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중간 없다님,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상상날개님, 앞으로 더 큰 상투에 팔 일이 남았다. 윈지일님, 실언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신용, 신뢰, 신용만 축적을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큰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를 축적하면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첫째 뭐 그건 크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우선 가족한테 신뢰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 이웃한테 신뢰를 받아야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신뢰를 받으면 그다음 넓게는 사회 그다음 국가의 신뢰를 받고 신용이 얻을 수 있으니까 기업이나 대사업은 돈을 막아주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용으로 대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만 정직하고 성실하면은 신용은 쌓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면은 자기 뜻하는 대로 거기에 상응한 노력만 하면 다 대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사업이라는 거는 대성이라는 거는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크게 성공하려면 돈을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모아서 신용을 크게 형성하면은 사업에서 하는 일에서 대성한다고 합니다. 대성, 크게 성공한다는 거죠. 돈을 모으는 거는 작은 성공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큰 성공을 하려면은 신뢰를 모아라, 신용을 쌓아라. 그게 사업 성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꼭 이것만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이루었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회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자원의 안정 공급처를 만들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기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분야에 내 자신도 집중하지만은 모든 경제계 그리고 국민이 그쪽의 뜻을 같이 해가지고 자원의 안전 공급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경제 도약을 했으면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이 대한민국이 제1의 경제 도약을 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원의 안정 공급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원의 안정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도록 시추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도전을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나눠주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좌파 사회주의자이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나라가 꼭
미래에 해야 될 일 중 하나로 자원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경제계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미 26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을 탐사해가지고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진데 왜 그걸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왜 우리나라가 더 가난해지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인터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크게 성공하고 대성하려면 신뢰를 모으라고 이야기하죠.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하려면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지금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방송에 나와서 당당하게 좌파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자원 탐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삼류인 거죠. 정치인들은 경제인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이런 멋진 인터뷰가 무려 26년 전에 있던 인터뷰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백수까지는 사업을 하셔야죠. 백수까지는 일선에서 활동을 하시고 100이 넘으면 은퇴해서 좀 쉬시고요. 네, 이 자연을 유람하고 다니려고.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네, 간에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00세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100세가 되면은 자연을 유람하면서 다니고 싶다. 자,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00세까지 가려면은 멀었죠? 제가 이전에 그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김형석 교수님이 이제 100세 교수님이죠. 김형석 교수님이 60대가 되니까 60대에는 이제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0대에 가장 많은 일을 했대요. 70대가 됐어. 야, 이제 은퇴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70대 때 그 전에 살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다. 70대 때. 80대가 됐어. 야, 이제 쉬면서 인생을 정리해야지. 웬걸?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80대 때, 70대 때보다 60대 때보다 교수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정주영 회장님도 100세까지 현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이런 기백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일어나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주영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신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긍정과 행복과 감사의 프레임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도 성공의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크게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훨씬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명언들이 나올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감정을 좀 느끼시라고 노래 하나 듣고 강의를 이어가 볼까요? 우리 수료식 때 같이 들었던 노래 여러분하고 같이 듣고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실님, 보라보라님, 책한자님 세 분이 부릅니다. 드림걸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특별한